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는데요. 공사 현장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다 보니 정작 지역 내 일용직 노동자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새벽 인력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6시. 인적이 드문 길가에 인력 사무소만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추운 새벽이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은 두툼한 외투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이곳을 찾습니다. 3, 4, 5 모여 몸을 녹이는 것도 잠시. 일 배정이 시작되고 일부 사람들이 일터로 향합니다. 30명 되는데 나가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여섯, 14명 나가는 반절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네. 일용직 노동자 가운데 절반만 일을 구하고 남은 사람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겨울이라 공사가 적은 탓도 있지만 노동자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면서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뭐 중국뿐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식당 같은 데 오면에 가면 들어가면 진짜 거의 다 밥 먹는 것도 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거의 몇 명 안 돼. 실제로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51만 명. 이와 별개로 불법 체류자는 38만 명에 달합니다. 도내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돼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가 점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돌려서 사람들이 나가고 우리 인원이 뭐 한 50명 되는데 지금 나가는 게 뭐 한 15명.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외국인 노동자 비중도 해마다 늘면서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 시민들과 외직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남춘천역 인근에 빈집 여러 채가 버려져 있습니다. 도심 속 폐가로 방치되고 있지만 개발 호재도 없고 이렇다 할 개발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춘천역 인근의 한 골목길. 비좁은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자 낡고 허름한 집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혀 있지만 텅 빈 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붕이 무너져 내려 뼈대만 남은 집도 눈에 띕니다. 담벼락도 심하게 기울어져 곧 쓰러질 듯 위태롭습니다. 보다시피 금방 이렇게 넘어갈 정도예요. 이러다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곳은 30여 채의 집이 모여 있지만 4가구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 빈집입니다. 남춘천 초등학교가 이전하고 유독 이곳만 개발이 안 되면서 도심 속 폐가로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50여 미터만 걸어가면 남춘천역입니다. 춘천을 찾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이런 빈집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역 정리가 안 되면 힘들으면 뭐 생활도로, 소방도로라도 좀 공평하게 내주면은. 하지만 협소한 면적이 문제입니다. 집은 많은 반면 면적이 크지 않아 개발 호재가 적고 혈세를 들여 도로를 낼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때문에 주변과 달리 이곳만 수십 년 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도심 속 폐가는 더욱 황폐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드림 프로그램에 초청돼서 스키를 처음 접한 이른바 드림키즈가 자국의 국가대표 스키 선수로 성장해 다시 평창을 찾았습니다. 정다혜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자 하얀 설원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참가자들. 경사진 코스도 가뿐하게 소화해내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냅니다.
어린 시절 평창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해 동계 스포츠 선수의 꿈을 품었던 아이들은 훌쩍 자라 자국을 대표해 청소년 올림픽, 스키 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11년 전 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상위권인 6위에 올랐습니다. It's because of hard work, dedication and training. Because from Latvia, of course, it's not easy. The same from any of the other countries that are taking part in the Dream program. But yeah, it was great to be invited back. Great to see this place again. 6년 전 드림 프로그램에서 스키를 배운 남아공 소녀는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평창을 다시 찾아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Winter sports is very limited in South Africa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snow. At the moment, we only have alpine skiers and a few figure skaters and ice skaters. So the Dream program is definitely a way to introduce more athletes to winter sport. 올해부터 주관을 맡은 평창기념재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프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홈커밍 선수들을 많이 발굴해서 좀 더 행사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고 과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드림키즈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평창 유산 사업의 성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 승차 거부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연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릉에 사는 홍종복 씨는 최근 불편한 경험을 했습니다. 홍 씨 아들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경기도 성남으로 시외버스를 타고 가려다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홍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반려견을 맡아야 했습니다. 성남에서 강릉으로 올 때는 가능했는데 돌아가는 버스 편에는 거절당한 겁니다. 케이스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준비를 해서 차를 탑승을 하려고 하는데 차에 탑승을 못하게 거부당하면은 저희들은 이 고객들은 앞으로 이 반려견도 한 가족의 일원인데 그걸 탑승을 못하게 한다 이러면은 그 고객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라는 겁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승차 거부를 당하거나 버스와 기차 등에서 일반 승객의 항의성 민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가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학생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앱을 이용해서 부르거나 아니면 콜택시를 불렀을 때 막상 탔는데 강아지가 있으면 승차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송 약관에 따르면 이동 장비에 넣은 크기가 작은 반려동물은 대부분 탑승이 허용됩니다. 기차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크기 이내인 반려동물에 한해 전용 가방 등에 넣어 함께 탈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국내 항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후 8주가 지난 개와 고양이, 새와 함께 탈 수 있고 케이지 포함 5에서 7kg 이하일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위탁 수화물로 맡겨야 합니다. 택시와 연안 여객사의 경우 택시 사업자와 여객회사의 운송 약관이나 영어 지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서 강원도 홀대 움직임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번영회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인위적으로 맞추면 넓은 면적과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선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영동과 영서권이 한데 묶일 경우 강원도 정책에도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의석수는 9석으로 늘리고 기존 선거구를 존치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결정될 경우 총선 보이콧을 비롯해 물리력까지 동원한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지급할 예정인 농민수당을 놓고 농업인 단체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10만 4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 지급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업인 단체들은 15만 4천여 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농업 여건이 다른 시도보다 불리한 데다 여성 노동력에 의존하는 등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도내 농업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춘천시의 학교 급식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초중고 학교 급식 식재료를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할 계획을 갖고 어제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학부모와 영양교사 등으로 구성된 사전점검단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할지, 단계적으로 시행할지, 또 식재료 분량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한 춘천시의 명확한 결정이 제시되지 않아 학교 급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ICCN 총회가 올해 강릉에서 열립니다. 강릉시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도시들의 연합체인 ICCN 총회를 오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기로 하고 전 세계 28개 도시 36개 기관을 초청했습니다.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 ICCN은 지난 2008년 강릉시의 제안으로 설립됐고 강릉에서는 지난 2012년 총회와 축전 이후 8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됩니다. 횡성군이 주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모바일 앱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혈압이나 공복혈당 등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횡성 주민으로 모바일 앱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맞춤형 건강 상담과 예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전 검진을 통해 100명을 선정해 6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하며 건강 상태 변화 측정을 위해 중간 검진과 최종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고용률은 11월에 비해 크게 낮아졌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은 58.2%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11월에 비해서는 5.8%포인트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76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5,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겨울철 별미인 까나리, 일명 양미리의 인공 부화 연구에 성공했습니다.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지난해 말 강릉 사천 앞바다에서 잡은 양미리에서 알을 채취해 80만 마리를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초기 사육 환경 규명과 대량 시험 생산 등을 통해 양미리 인공종자 생산 기술을 갖출 계획입니다. 최근 양미리 연간 어획량은 10년 전의 절반인 1,000톤가량으로 감소했으며 개체 크기도 평균 20cm로 작아져 자원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3달 남겨둔 오늘부터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 기념회가 제한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와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금지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오늘까지 사직을 해야 합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영화, 사진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이나 신문 등 광고에는 출연할 수 없게 됩니다.
강원형 청년 일자리 참여자 1,000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의 자기개발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형 청년 일자리 정착 지원 사업 참여자 1,000명에게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1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자기개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자기개발비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 취득이나 도서 구입, 자격증 응시 수수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내 첫 수소 충전소가 춘천 휴게소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춘천시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은 춘천시청에서 수소 충전소 구축 협약식을 갖고 올해 7월까지 30억 원을 들여 춘천 휴게소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충전 용량은 1시간에 5대 충전이 가능한 25kg이고 충전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춘천시는 수소 충전소가 구축되면 전국의 수소차 이용자가 지역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 의원들이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고성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원도 의회 의원들은 남북 화해의 촉진제이자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조속하게 재개되도록 강원도민과 전 국민,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설악산 5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도 함께 채택됐습니다. 삼척시가 운영하는 해상 케이블카의 탑승객이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해상 케이블카 탑승객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100만 번째 탑승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는 2017년 9월에 개장했고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와 장호항 사이에 874m 구간의 바다 위를 운행하는 겁니다. 자신이 일했던 카페에 찾아가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9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일했던 홍천의 한 카페를 찾아가 카페 사장인 45살 A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정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